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처음으로 이사를 온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집돌이였었는데요. 이사해서 저만의 공간이 생기다 보니 더욱 집에 머무르고 싶은 거 있죠?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처음으로 제 집에 생기니 너무 좋았나 봅니다. 방 2개의 투룸이었는데 깔끔하고 멋스럽게 꾸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예쁜 인테리어로 집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가구와 각종 물건, 아기자기하고 모던한 소품들까지 사고 싶은 게 끝도 없었지만 제가 되는 여건에서 하나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만 사자 싶었습니다. 어느 날 중고로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가보니 거의 새거 같은 물건들이 참 많은 거예요. 새 상품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예쁜 것도 많으니 지름신이 또다시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이트를 들락날락 구경만 하였었는데 어느 날 제가 원하던 예쁜 거 실장이 나왔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달 간식비와 옷 사기로 한 돈을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판매자에게 문자를 하니 곧이어 답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직 물건은 판매되지 않았고 다소 무게가 나가니 직거래를 하자고 했어요. 사는 곳이 마침 저와 멀지 않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그때 판매자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기 죄송해서 어쩌죠? 아이 병원에 가는 바람에 오늘은 늦을 것 같네요. 아이가 있을 때에는 거래하기 불편해서요. 내일 안시쯤 오시는 건 어떠세요? 판매자는 아이 엄마인 주부라고 하였는데 만나기로 한 날짜에 아이 병원 가느라 다음 날로 미루더라고요. 빨리 받고 싶었지만 하루 정도는 저도 기다릴 수 있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약속 시간 2시간 전 나갈 준비를 하는데 판매자에게 또 문자가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일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 내일은 꼭 번복 없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에는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미룰 바에야 차라리 돈 조금 더 주고 직접 매장에 가서 살 걸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루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일자가 다가왔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판매하는 아줌마의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벨을 누르자 어여쁜 젊은 아줌마가 나왔어요. 어머, 반가워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약속을 미뤄서 너무 미안해요. 들어와요. 아, 네,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물건 저렴히 얻는데 이 정도 노력은 해야죠. 미모의 아줌마를 보니 짜증났던 마음은 사그라들었고 우습게도 괜히 배려 있어 보이려고 저도 말을 그렇게 했네요. 잠시 후 아줌마는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왔어요. 아고, 더운 날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것 좀 드세요. 근데 젊은 청년이 거실장도 직접 고르고 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랑이세요? 아, 아닙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이번에 독립하면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요. 어머, 그렇군요. 그럼 저희 집의 작은 가구와 소품들도 한번 보실래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그렇게 말한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방 구석구석 안내해줬어요. 거실부터 안방 아이방까지 골고루 살펴보니 아줌마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꽤 있는 분 같았어요. 예쁜 게 많더라고요. 벽에 붙여진 액자 속의 결혼사진과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띄더군요. 아이가 엄마를 닮아 예쁘네요. 하, 그런가요? 안방을 가니
정말 안락하고 편안해 보이게 잘 꾸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문 쪽에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문이 확 닫혀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네요. 손가락 한 개가 끼어서 퉁퉁 부어버렸네요. 저도 모르게 아파서 악소리가 났고 아줌마는 놀라면서 괜찮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에 가서 연고와 반창고를 들고 왔습니다. 잠시 저보고 앉아있으라고 하면서 제 손을 호호 불어주었어요. 아줌마는 너무 미안한 나머지 울상인 표정을 짓는데 저는 연신 괜찮다고 걱정 말라 했습니다. 자꾸 미안해하니까 얼른 집에 간다고 하고 가구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 손가락이 단단히 부었더군요. 아픔은 여전했지만 시간 지나니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그나저나 아줌마가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누나일 텐데 그런 모습이 참 귀엽다고 해야 되나? 순수한 면도 있어 보이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얼음팩으로 마사지를 한 후 조심스럽게 거실장을 자리에 놓아보았습니다. 화이트 컬러가 깔끔하고 디자인도 참 고급스럽게 이쁘더라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죠. 저녁을 먹고 씻고 나와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바로 거실장을 판매한 아줌마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자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기, 손가락은 괜찮으세요? 아까 경황이 없어서 나머지 소품들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시간 되는 날 오셔서 제대로 보시겠어요? 손가락은 찜질하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내일 모레 점심쯤 뵙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틀 뒤 아줌마네 집에 다시 가게 되었고 문을 열자 아줌마가 맞이했어요. 그런데 원래도 예쁘던 아줌마인데 약속이 있는지 화사한 원피스를 입었더라고요. 몸에 은근히 피트되는 옷이던데 자꾸만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아줌마는 손가락부터 확인하더니 조금 나아져서 그런지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도 참 귀엽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에 있는 각종 소품들을 보여주었어요. 복고풍 전화기 소품과 작고 귀여운 테이블까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다 예쁘다고 하니 이게 마음에 드나요? 하나 드릴게요. 하고 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속도 미뤘는데 이해해주고 손도 다치게 해서 마음이 안 좋았다며 마음의 선물이니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돈을 꺼냈는데 아줌마가 제 손을 잡으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와 아줌마가 서로 모르게 가까워졌어요. 제가 얼굴이 붉어지자 아줌마가 저를 쓱 쳐다보더라고요. 민망해서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제가 귀엽다면서 역시 20대 맞다면서 좋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가 더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대 같다고 맞받아쳐줬어요. 그러더니 아줌마는 순수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네? 라고 말하자 아줌마는 농담이라면서 웃더라고요. 이번에는 간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저에게 먹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졌는데 아줌마가 대놓고 저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정 있는 주부이셔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차피 남편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면서 저를 꼬들기더라고요. 매력적인 아줌마여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머리와 마음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마음이 가는 대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떨리고 좋았지만 후회가 되었어요.
제 성격상 떳떳하지 못한 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아줌마는 문자로 왜 소품 안 가져가냐며 다시 보자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남편 때문에 외롭다면서 자꾸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무슨 사연인 줄은 모르겠지만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난 아직까지 생각하면 심장이 콩닥대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여운이 자꾸 남더라고요. 하지만 전 지난 그 일에 후회를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이성끼리 단둘이 만나지 않고 항상 조심하자고, 앞으로 제 할 일만 하겠노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